강대국의 무덤 아프가니스탄. 근대 아프간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사파비 제국의 지배에 고통받던 아프가니스탄 민족은 미르와이스 칸 호탁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만나면서 국가로서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파비 왕조의 장군이었던 미르와이스는 사파비의 황제를 암살하고 반란을 일으켜 호탁 왕조를 세웠습니다. 사실상 아프간 역사 최대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호탁 왕조는 그 전성기에는 서쪽으로는 유럽마저 위협하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맞서고 북으로는 러시아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성한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호탁 왕조의 뒤를 이은 것은 두라니 제국이었습니다. 호탁 왕조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일어난 두라니 제국은 아프간 지역을 토대로 제국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전성기에는 인도의 무굴 제국까지 공격하여 델리를 점령하는 등 위세를 자랑했습니다. 두라니 제국은 아프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현재 아프간의 수도인 카불을 수도로 결정한 나라이며 잠시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진 호탁 왕조와는 달리 1823년까지 그 명맥을 이었기 때문에 아프간 사람들은 현재도 이 나라를 근대 아프가니스탄의 시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라니 제국의 뒤를 이은 나라는 바라크자의 왕조입니다. 1823년에 성립된 바라크자에는 무려 1973년까지 이어졌는데 따라서 현대 아프간의 역사는 이 나라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아프간이 서구 강대국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의 세기인 19세기, 아프간의 북에서는 얼지 않는 항구에 미친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었고 동쪽에서는 그 러시아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영국이 이를 막기 위해 아프간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라크자의 왕조를 거수국으로 만들려는 영국군이 아프간을 공격하면서 제1차 영아프간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영국은 그야말로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산악지대에 숨어 기습하는 적에게 공격받고 부상병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도망치기 바쁠 정도로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6년이 흐른 1878년에 다시 아프간에 영국이 침공하면서 제2차 영아프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승리, 아프간은 영국에게 외교권을 빼앗긴 보호국으로 격화되고 영국은 아프간 영토의 3분의 1을 빼앗아가는 이른바 두란드 선이라는 것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사바사바에서 아프간의 북쪽 국경선도 마음대로 정해버렸습니다. 현재 아프간 국경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도 이 선은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국경인데 아프간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마음대로 그어버린 국경이라 하여 여전히 이 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욕적인 세월을 보내던 아프가니스탄. 1919년 이번에는 먼저 영국을 공격하면서 제3차 영아프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최종적으로 아프간의 승리로 끝나고 아프간의 지독한 저항에 지친 영국군이 아프간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면서 현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렵게 독립국의 지위를 회복한 아프간의 대공 아마눌라 칸은 아프간이 다시 열강의 손에 고통받을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근대화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1926년 그는 우선 자신을 대공의 지위에서 왕으로 셀프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얼굴을 가리고 길거리를 나설 필요가 없게 조치를 취하였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교육을 받는 시스템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이슬람을 억압하는 그의 정책에 반발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1929년에 아마눌라 칸은 왕위를 잃고 망명을 떠났습니다. 아마눌라 칸이 자신의 급격한 근대화 정책으로 인해 왕위를 잃긴 했지만 아프간의 근대화는 속도만 느려졌을 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프간은 1960년대까지 서구화된 현대국가로서의 모습을 천천히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근대화와는 별개로 영국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반서구적 정서가 강해 미국과 소련 사이의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아프간은 점차 친소 성향을 보여갔습니다. 1953년 아프간은 소련에게 경제적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산주의 세력이 아프간 역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에는 당시 소련의 통수권자인 후르시초프가 아프간과 동맹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소련이 아프간의 동맹국이 되자 아프간 내에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이들 역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965년 아프간 공산당을 만들고 왕정을 뒤엎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프간 국왕의 사촌이며 공산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무하메드 다우드 칸이 1973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왕정을 폐지시키고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을 선포해버렸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다우드 칸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었고 오히려 아프간 내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며 아프간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착시키려 했고, 이런 다우드 칸의 정책은 공산주의자들의 반발과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1978년 누르 무하메드 타라키라는 원조 공산당 멤버가 공산당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 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이슬람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부가 이슬람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데까지 나아가자 전통적인 이슬람을 지지하는 지방 세력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며 공산주의 정부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의 와중인 1979년 타라키 역시 공산당 내 다른 파벌이 일으킨 쿠데타 세력에 의해 머리가 베개로 눌려 질식사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에 휘둘리는 공산주의 정부에 반대하여 그 유명한 이슬람 저항 세력인 무자헤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프간 정부가 무자헤딘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것을 본 소련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1979년 12월 24일 소련은 아프간 침공을 결정했습니다. 다음해인 1980년부터 무자헤딘이 소련에 공식적으로 저항하면서 아프간 전쟁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련과 무자헤딘의 싸움은 점차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는 미래 테러리스트 슈퍼스타 오사마 빈 라덴이 무자헤딘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오사마 빈 라덴은 아직 반미주의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친미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1986년이 되자 미국은 본격적으로 무자헤딘에게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9월 오사마 빈 라덴은 알카에다라는 저항 조직을 만들며 소련과 싸우는 무자헤딘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소련만 빼놓고 다른 나라들이 대놓고 무자헤딘을 지지하면서 소련은 아프간에서 지쳐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부분이 산악지역인 아프간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하는 무자헤딘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1989년 마침내 소련은 10만에 이르는 아프간 주둔군을 철수시키며 아프간의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에 의해 벌어진 아프간 사회주의 정부는 점차 세력을 잃어가게 되고 1992년에 무자헤딘이 수도인 카불을 점령하면서 아프간에 이슬람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아프간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련과 싸웠던 이슬람 저항 세력은 소규모의 군벌로 쪼개져 서로 정권을 잡겠다고 내전을 벌이기 시작했고, 아프간의 주변국인 이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며 대리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탈레반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정권 장악에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1996년 탈레반은 아프간의 정권을 장악하고 여성들에게 부르카를 뒤집어 씌우며 극단적인 이슬람 정권을 만들어갔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불교유족 역시 탈레반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은 당장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아프간에는 가뭄이 닥치며 경제적인 상황마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한편 이 사이 반미주의자로 변신한 오사마 빈 라덴은 2001년 9.11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등 미국의 심장을 공격당한 데 분노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오사마 빈 라덴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프간을 폭격하면서 미국과 아프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미국은 같은 해 11월 13일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미국의 아프간 주둔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에 의해 패퇴한 탈레반은 2001년 12월에 이르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때 바로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이 오갈 데 없는 탈레반의 도피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한편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몰아낸 미국은 같은 시기 친미파인 하미드 카르자이를 수반으로 하는 아프간 임시정부를 수립시켰습니다.
2003년에 이르자 혼자만으로 아프간을 통제하기 버거웠던 미국은 나토를 끌어들여 카불의 치안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해인 2004년 10월 카르자이가 선거를 통해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아프간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슬람 국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 통치 시기의 탄압에서 일정 부분 해방되어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희망의 시기도 잠시 2006년부터 파키스탄으로 숨어들었던 탈레반과 알카에다 연합 세력이 다시 아프간 정부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와 미군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더 많은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탈레반은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며 미국과 아프간 정부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미국과 아프간 정부에게도 희망이 보이는 듯 싶었습니다. 2007년에는 나토와 아프간 연합군이 탈레반 지도자 중 한 명인 몰라 다둘라를 사살하였고 2011년에는 미국군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는 데 성공하였으니까요. 게다가 아프간 정부는 2013년 나토로부터 군사 작전권을 돌려받으면서 자생력을 갖추는 듯 보였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2014년 5월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까지 아프간에서 미군 병력을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던 이 시기, 아프간 정부는 안으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고질적인 관료들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서방 국가들에게 약속하였으나 이는 공수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 9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아슈라프 가니의 승리가 선거 조작의 결과라는 논란은 이런 아프간 관료 조직의 부패를 반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군과 나토군은 아프간에서 안정적으로 철수하기 위해 아프간군을 조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결국 현재 드러난 것처럼 아프간 정규군은 역대급 당나라 군대였습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완전 철수 계획을 포기하고 5,500명의 병력을 아프간에 남겨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이 지속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뒤통수 대마왕이던 트럼프답게 다시 2019년 2월에 탈레반과 합의하여 2021년 5월까지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아프간 정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불과 몇 개월 만인 2019년 9월에 이 약속을 다시 없던 일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말기인 2020년 11월에는 미군 주둔 병력을 2,500명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탈레반은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프간의 운명을 가른 2021년 4월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9월 1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아프간 정부는 이제 홀로 탈레반을 막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부터 미군의 기습적인 철군이 시작되면서 탈레반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미국은 자신들이 물러나도 아프간 정부가 1년에서 2년 정도는 홀로 탈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15일 불과 10여일 만에 아프간 정부는 붕괴하고 수도 카불은 탈레반에게 넘어갔습니다. 각 지방에는 아프간 정규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30만이었지만 대부분 허위 명부로 기재된 월급 루팡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실제 군인 역할을 하던 소수의 정부군이 저항을 시도하는 듯했지만 그것도 탈레반이 완전 사면을 미끼로 꼬시자 그대로 항복하는 어이없는 행태마저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아프간 수반인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돈가방을 들고, 물론 본인은 돈가방이 아니라 하지만 어쨌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2021년은 아프간이 다시 한번 혼돈의 시기로 빠져든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영국을 시작으로 소련과 미국 등 강대국이 연이어 아프간 점령에 실패한 것은 아프간 토착 세력이 험난한 산악 지형에 숨어 게릴라전을 펼치면 이를 완전히 제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악을 관통하는 아프간 도로망의 특성상 산속에 숨었다가 지나가는 수송 행렬을 급습하여 침입자들의 보급망을 끊어버리고 도망치면 뾰족한 답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는 인류 역사상 최강대국인 미국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아프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프간에는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프간 민주저항 세력이
탈레반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대로 영원히 아프간을 장악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저희는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